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제약학과 06학번으로 졸업하고 지금 법무법인 율촌에서 일하고 있는 윤초롱 변호사입니다. 저는 율촌에서 주로 지적재산권이나 헬스케어 분야 위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졸업할 때쯤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쯤 마침 이제 로스쿨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약사 라이선스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다가 혹시나 실패해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아주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의학 분야가 특히나 뭐 특허나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고 정책이나 법률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도 이제 그런 쪽을 공부하는데 예전부터 흥미가 좀 있다고 생각해 왔었어서 도전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네. 꼭 약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정말 딱 의학 분야에 한정된 변호사로만 일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는 지적재산권이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부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회사에 계시는 그 엔지니어나 연구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되게 미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분들하고 소통할 때 아무래도 전공이 아닌 분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기도 하고, 약간 그래도 조금 더 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좀 더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비전공자보다는 수월하거나 빠르거나 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많은데 그래도 좀 재밌었던 사건으로는 그 88정 사건이 가장 좀 기억에 남고 또 이야기하기도 좋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치매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2심에서 이제 치매라고 판단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맡게 됐었는데요. 이제 3심에서 결과를 뒤집었었어서 그래서 기억에 남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사건이 판결문을 보면 내용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그 2심 판결문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양이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가 쟁점이 됐다기보다는 결국은 판단이 뒤집어진 게 실제 거래 과정에서 그 소비자들이 혼동이 일어나느냐 부분에서 판단이 갈린 거거든요. 실제 거래 과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2심에서는 이제 그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서 약간 불법적인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됐었는데, 이제 3심에서는 일단은 그런 것들 불법적인 거래까지 저희가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인 거래 과정을 좀 더 분석을 했었을 때 여기서 약사들이 어쨌든 다 복약 지도하고, 그리고 의사가 처방을 할 때도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제품명으로 처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까서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속포장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 주게 되는데 보통은 그 속포장에도 다 이제 제품명이 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 이제 소비자가 그 모양만 보고 헷갈릴 일은 거의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판단이 돼서 결과가 뒤집어진 것인데, 이제 그런 거래 과정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약대 다니면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약국에서 일하는 친구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많이 구체적으로 좀 판사님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작성할 수 있었어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또 결국은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역전승을 하다 보니 또 결과도 좋았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방금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 정말 그 상표 사건이어서 보통 상표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그 등록된 상표의 모양이나 거기서는 이제 입체 상표였으니까 모양이 문제였는데 딱 그 모양만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실제 거래 과정에서 정말 소비자들에게 혼동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거래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봐야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또 그걸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뭐 약사로서의 경험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물어볼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입학했을 때가 이제 로스쿨 저는 2기였는데 1기 막 입학하고 그때쯤 이제 제가 준비를 시작하게 돼서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로스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아무도 감이 없었을 때라 그런 점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스쿨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로스쿨 준비라는 게 뭐 제가 이미 그때 4학년이었으니까 학점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로스쿨 입학하기 위한 시험, 그 리트 같은 경우에는 암기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드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어서 그래도 뭐 아주 힘들게 준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제가 주로 열심히 준비한 때가 4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 그때 이제 좀 부지런한 친구들은 벌써 약시 준비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준비를 못하니까 약간 뭐 조바심이 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약시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방학인데 이제 방학에 못 놀고 이제 영어 시험 보고 뭐 로스쿨 어쨌든 뭐 문제집 같은 것도 사서 풀고 뭐 이런 과정이 약간 우울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오게 됐네요. 네.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해서 어쨌든 제약이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좀 정말 전문성 있고 고객들이 이제 찾는 그런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과여가지고 의학 계열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배우게 되고 또 배운 것들을 바로 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또 진출하는 분야도 워낙 다양하니까 뭐 제약회사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약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변호사, 변리사 관련된 직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앙대가 워낙 전통이 있고 제가 진학하던 당시에도 사실 약대라고 하면 중앙대가 엄청 유명하고 또 정원도 많고 역사도 깊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추억이 엄청 많은데요. 일단 그 저희 실험 수업이 되게 많았었어가지고 이제 그 실험 수업들도 사실 기억에 많이 남고 왜냐면은 뭐 밤늦게까지 하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그때 대기 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같이 실험했던 그 조어분들이랑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반도 저는 이제 양리반이었는데 뭐 방학 때 나와서 실험을 한다던가 그런 기억도 많이 남고 이런 걸 말해도 되는 그런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학부 때도 그렇지만
이제 졸업 후에 어느 직역에 있든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몰랐는데 이제 졸업하고 보니까 학부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좀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학교가 되게 전통이 깊고 졸업생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되게 사회 곳곳에서 졸업생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아, 정말 저희 학교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느끼기에 어쨌든 변호사의 분야에서도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편이고, 특히나 여러 산업 분야들 중에 이제 약에 관련된 분야가 생각보다 법학하고 접점이 저는 많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약하고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특허도 정말 중요하고, 왜냐하면 뭐 일반적인 뭐 핸드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있어도 그걸 피하거나 하기가 되게 쉬운데, 약학은 특허가 걸려 있으면 약은 그걸 회피하기가 정말 어렵고, 결국은 이제 모든 그 약에 관련된 제품의 보호나 아니면 뭐 후발의약품의 출시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지재권이 연관돼 있어서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이제 그 특허나 이런 것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분야라고 느끼고요. 뭐 다른 측면에서 뭐 약가나 아니면은 뭐 보험 관련된 분야에서도 정말 이 정책이나 법 규정 혹은 뭐 규칙 이런 것들이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 산업이기 때문에 약대 졸업생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약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사도 정말 좋은 직업이고, 이제 흔히 생각하는 개국이나 이런 분야도 정말 저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뜻과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약대 커리큘럼이 워낙 빡세다 보니까 이제 학부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학,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약대는 그 다른 과하고도 수업 듣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도 좀 적고 저희끼리만 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뭐 다른 분야의 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워낙 또 다양한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저 다닐 때보다도 훨씬 쉽게 알 수 있다 보니까 뭐 진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학 분야 관련된 뭐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혹은 내가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 적성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다니시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뭐 저희가 그래도 다른 직역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편이니까 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적성이 있고 또 의지가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저희가 또 다른 과 분들보다는 도전을 하기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양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화이팅!